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뇌과학 기억에 관한 통찰로 최문호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식인사이더 채널을 보고 공감이 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이게 죽음을 접했다라면은 그 죽음의 모든 죽음이 물론 슬프지만은 이 슬픔의 정도가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 아니면 좀 먼 그죠? 먼 친척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생각을 한다면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픈 거 아니면 그냥 약간 슬픈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눈다라면 아마 먼 친척이지만 친척이지만 너무 멀어서 간혹 보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맞이했대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나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슬프려면은 결국 그 사람과 함께한 추억들이 기억들이 많아야지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는 강아지가 죽었을 때 당연히 더 많이 슬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나 내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을 때를 비교한다면 강아지의 죽음이 더 슬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유 기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되게 공감이 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오해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오해 법칙이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이 가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걸 한번 좀 나열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5개 이상의 대답을 즉시 바로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있겠지만 일부는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쌀국수도 떠오를 수 있고 뭐 다낭, 뭐 호치민 하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5개 이상이 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오해 법칙은 일반적인 상식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베트남에 뭐 잔나바자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예, 이 분이 몽골의 정치적인 그 지도자라는데 저도 처음 듣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베트남을 알려면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좀 다방면에 뭔가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단순히 떠오르는 그 몇 개의 기억만으로는 우리가 베트남을 다 공부했다거나 떠올리거나 뭔가를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기는 좀 불가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예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도 나랑 상관이 없다라면 별로 우리는 당연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해 법칙은 기억이 풍부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억들이 많으면은 우리 감정이 아까 슬펐듯이 감정 자체도 되게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도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억하고 감정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지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는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뇌는 기억된 것만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의 그 기억은 많이 기억할수록 그게 더 풍부할수록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넓히는 평수를 넓히는 거에 연연해 하지만 이 사실은 기억의 평수를 넓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야에 이렇게 5개 이상이 아니라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일반 상식부터 전문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은 독서도 이렇게 책을 읽고 한 장의 도표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는 시간이 물론 이제 꼼꼼하게 다 읽으려면 시간이 누구나 다 걸리지만 책을 읽으면 여러분 배경 지식 때문에 아는 부분은 다 넘기고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배경 지식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아는 내용은 넘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책을 볼 때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거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좀 더 기억하는 방법을 또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독서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 공부를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라면 우리가 세계사 하면 몇 년도에 뭘 하고 이렇게 쭉 다 외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계사든 우리 역사든 이 지도 그리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지도를 100번 이상 그리면 한마디로 큰 그 틀의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면 머릿속에 그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어느 지역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큰 그림이 보이면은 그거를 연결하는 거는 우리 머리가 자동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재료가 많이 여기에 축적이 되면 그 인계치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번을 그리는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100번을 그리는 거 효과는 3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머리에 있는 그 일반 상식 같은 그런 재료들이 많으면은 내가 자동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요리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재료가 있으면은 요리하지 않더라도 그 재료만으로도 뭔가 음식 이렇게 요리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뭐 고추장이라면 고추장과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고추장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 있어야지 그것들이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그린다 하면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 있다라면 충분히 그걸로 이용해서 이 흐름을 끼워 맞춰서 거기에 대한 또 지식들이 더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부가적인 설명도 있었는데 되게 이게 내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분의 또 경험으로서 비춰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에 대한 이런 통찰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상을 좀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또 지식인사이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에 관련된 통찰을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